지금 당장 핥아! 너 때문에 쏟아진 거잖아! 유리 진열장과 대리석 바닥이 번들거리는 그 고급스러운 공간 안에서 짙은 갈색 커피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철퍼덕. 누군가 컵을 집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살 박은채였습니다. 그녀의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방금 손찌검을 당한 자리였습니다. 뺨을 후려친 손의 주인은 코트 깃을 가다듬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 안 들려? 할그라고. 내가 쏟은 거잖아. 내가 이 매장에서 한 해에 얼마를 쓰는 사람인지 알기나 해? 소름 끼치는 정적이 매장을 덮쳤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팀장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닳고 다른 운동화. 누가 봐도 길을 잘못 든 노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달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겨우 돈 몇 푼으로 유세를 떨어 여긴 내 땅이고 내 건물이다. 그 한마디에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은채는 어쩌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대형 복합 아울렛.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멀리서 봐도 빛이 났습니다. 명품관, 식음가, 영화관이 한데 모인 그 건물 앞에서 은채는 매일 아침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들어갔습니다. 파이팅!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2달 남은 계약 기간, 그리고 다음 달 집세. 25살 박은채의 어깨 위에는 웃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이 잔뜩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채는 웃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명품관 3층 여성 컬렉션 매장. 천장이 높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깔렸고 직원들은 모두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비싼 가방들이 조명을 받으며 진열장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은채의 자리는 매장 입구 쪽이었습니다. 이른 오전 손님이 아직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채는 진열대를 닦으며 쇼케이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단정한 유니폼,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런데 눈밑이 살짝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병원에 들렀다가 늦게 귀가한 탓이었습니다. 은채는 손으로 눈밑을 한번 누르고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안쪽 통로 쪽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꽃무늬 저고리를 걸친 할머니가 진열대 사이를 두리번거리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눈빛이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비싼 핸드백들 사이를 지나며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했고 방향을 잃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은채는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어르신, 혹시 찾으시는 데가 있으세요? 말을 걸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이 깊고 눈빛은 순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현실과 조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 딸 만나러 왔는데 딸이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아, 네. 어르신,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앉아서 잠깐 쉬실 수 있어요.
은채는 노인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나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은채는 카운터 옆가니 의자로 노인을 안내하고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따님 성함이나 연락처 아세요? 이름은 알지. 영숙이. 근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노인은 가방 속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한참 뒤지다가 멈췄습니다. 없네. 두고 왔나? 은채는 일단 안내 데스크에 연락을 넣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미아 방송을 돌리면 딸이 매장 안에 있을 경우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제가 방송으로 따님 찾아드릴게요. 인터폰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거기 뭐해?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돌아보니 최 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반듯하게 눌러 빗은 머리, 언제나 와이셔츠 단추를 꼭대기까지 잠그고 다니는 사람. 얼굴 표정이 평소에도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박은채, 저거 뭐야? 왜 저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고 있어? 팀장님, 어르신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따님이 근처에 계실 수도 있어서 안내 방송 넣으려고. 손님이 아니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니면 됐잖아. 팀장이 은채를 옆으로 밀치듯 제치고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명품 매장입니다. 쇼핑 오신 거 아니면 계시면 안 돼요. 그냥 나가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팀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딸 만나러 왔는데 딸이 여기 있다고 해서. 딸이 누군지 모르고 전화도 없으면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나가세요. 팀장이 노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세 개였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휘청 흔들렸습니다. 발이 꼬였습니다. 어머, 은채가 달려들었습니다. 팀장과 할머니 사이에 몸을 집어넣으며 할머니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팀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넘어지시잖아요. 비켜, 박은채. 못 비켜요. 은채는 할머니의 등을 감싸며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노인을 이렇게 밀어내다니. 은채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분 연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팔을 잡아당기시면 어르신 다치세요. 일단 따님 찾아드리고 안전하게 모셔드려야죠. 야,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팀장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계약직한테 찍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팀장한테 찍히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은채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더라도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예요. 박은채. 팀장이 낮게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오늘 각오해. 협박이었습니다. 계약직. 한마디면 잘릴 수 있는 처지. 2달 남은 계약 기간. 그걸 팀장도 알고 은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은채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코웃음을 치고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탁탁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조용해진 매장 안에서 은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 안쪽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은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가씨,
나 때문에 혼났네. 아니에요, 어르신. 전혀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나한테 저러는 사람이 아가씨한테도 저럴 텐데. 은채는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저 원래 좀 무릅니다. 할머니가 은채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딸 같은 사람이네. 그 한마디가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은채는 잠깐 눈을 깜빡이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따님, 지금 찾아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르신. 은채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요? 3층 여성 컬렉션인데요. 어르신 한 분이 따님을 찾고 계세요. 혹시 영숙이라는 분 아울렛 안에 계신지 매장 방송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전화를 내려놓고 은채는 다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창 너머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벤치, 저기서 딸이랑 자주 앉았는데 아이스크림 사서 같이 먹고 여기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저 나무가 저기 있었어. 은채가 창 너머를 봤습니다. 햇살 아래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이 벤치 위로 드리워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예뻐. 그때 저쪽 매장 쪽에서 숨이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엄마.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2층 시금가 매장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일하면서 어머니가 3층까지 올라온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지. 엄마 가게는 1층이잖아요. 3층이 아니고. 딸이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왜 우는 일인지 모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왜 울어? 찾았으면 됐지. 딸이 은채를 돌아봤습니다. 여기 직원분이세요? 저희 어머니 챙겨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잘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한테도 혼나신다는 말 들었어요.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딸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안전하게 모셔가세요. 할머니가 은채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아가씨, 복 받을 거야. 진짜로. 말 한마디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은채는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복 받을 거야. 어르신의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은채는 입술을 꾹 다물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팀장의 마지막 말도 여전히 귓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너 오늘 각오해. 각오? 은채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각오하면 되지. 잘못된 걸 보고 눈 감는 것.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은채에게는요. 매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열장 안의 가방들이 여전히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무언가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3층 복도 끝. 경비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진열대 사이를 바라보며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팀장에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던 그 계약직 여직원을 바라보는 눈이 뭔가에 단단히 걸린 것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지훈이 처음 이 아울렛에 발을 디딘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불려간 날을 지우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본사 50층 회장 집무실. 한덕균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이 발령 통보서라는 걸 받아들기도 전에 알아챘습니다. 아울렛 3층 경비팀. 내일부터 출근해라. 아버지, 저 지금 전략기획팀에서. 알아. 회장이 짧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다.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놈이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봐봐야 아무것도 안 돼.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뭘 보고 뭘 느끼는지, 그걸 몸으로 알아야 진짜 경영을 배우는 거야. 경비원으로 말씀이세요? 그게 문제야? 경비원이 부끄러워?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지훈을 바라보는 눈이 무거웠습니다. 신분 밝히지 마라. 정지훈 대리도 아니고 회장 아들도 아니야. 거기선 그냥 신입 경비 정지훈이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비원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본사 전략 기획팀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경비복을 입고 순찰을 도는 것이 어이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지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지훈을 어린 신입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가 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본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손님한테 어떻게 치이는지, 팀장이 실적 압박을 아래로 어떻게 전가하는지, 화장실 앞에서 발이 부어서 신발끈을 몰래 풀고 쉬는 계약직 직원의 얼굴이 어떤지,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여기로 보냈는지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3층 복도 끝에서 지우는 매장 안의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길을 잃은 할머니, 팔을 잡아당기는 팀장, 그 사이에 몸을 집어넣은 계약직 직원 하나. 팀장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은채. 지우는 그 이름을 들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팀장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떨고 있으면서도 굽히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각오해 라는 말에도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지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계약직이야. 그리고 저런 팀장이 매니저야. 이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3층 순찰 때마다 여성 컬렉션 매장 쪽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은 의도한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은채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님한테 허리를 굽히고 팀장한테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도 일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했습니다. 불만스러운 손님을 달랠 때도 재고를 정리할 때도 빠르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제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순찰을 마치고 경비원 휴게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좁은 복도 끝 직원 식당 쪽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저녁 교대 전이었습니다. 지훈이 지나치다가 열린 문 사이를 봤습니다. 은채였습니다. 작은 냄비 앞에 앉아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은 그대로였지만 신발은 벗고 양말만 신은 상태였습니다. 한쪽 팔을 테이블에 올리고 냄비를 바라보는 모습이 지쳐 보이면서도 어딘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지훈이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채가 먼저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저씨. 지훈은 그 말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아저씨요?
아,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름이 뭐예요? 정지훈입니다. 정지훈 씨, 밥 먹었어요? 아직요. 그럼 이거 같이 먹을래요? 어차피 2개 끓였는데. 지우는 잠시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 있다가 결국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맞은편에서 은채가 컵라면 하나를 건넸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라면만 먹었습니다. 식당은 좁고 조명은 형광등 하나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의 발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지만 이 작은 공간만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3층 자주 오시던데요. 순찰 구역이에요. 3층 왜 이리 자주 순찰해요? 지훈이 면을 건지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층이라서요. 은채가 웃었습니다. 짧고 가벼운 웃음이었는데 지훈은 그게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층 좀 이상하긴 해요. 팀장이요? 은채가 잠깐 멈췄다가 라면,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것도 봤어요? 봤습니다. 민망하게. 민망하긴요. 잘하셨던데요? 은채가 지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잘한 거 맞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팀장이 계약 연장 권한 가지고 있거든요. 알아요? 알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은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르신 넘어지시는 거 보고 그냥 지나치면 제가 못 견뎌요.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요. 지우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 견뎌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일할 때 지훈의 주변에는 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계약 끊기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알아봐야죠. 은채가 라면을 후루룩 마저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든 내야 하니까. 이 집 아니면 다른 집. 아버지 편찮으세요? 오래됐어요. 은채가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끊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다시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빈 컵을 들고 일어서다가 말했습니다. 라면 잘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은채가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이 잠깐 그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데 등 뒤에서 은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지훈 씨. 네. 오늘 아까 할머니 일 못 본 척 해줘서 고마워요. 딴 사람들은 다 고개 돌렸거든요. 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못 본 척 안 했습니다. 네. 끝까지 봤어요. 그 말만 남기고 지우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 혼자 남은 은채가 그 말의 뜻을 생각하며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봤다. 이상한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 사람은 종종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반쯤은 약속처럼 됐습니다. 교대 시간이 겹치는 날 좁은 식당 안에서 라면을 마주 놓고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은채는 고향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동네. 아버지가 동네 마트를 하다가 큰 마트가 들어서면서 접게 된 얘기. 그 뒤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얘기. 그래도 아빠가 원망스럽다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일이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아빠도 최선을 다한 거고.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회장, 한덕균. 자신에게는 늘 냉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 번이 없었고
그래서 뭘 더 해야 하는지 늘 막막했습니다. 경비원으로 내려보낼 때도 따뜻한 말 하나 없이 서류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은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버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고, 그게 전부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은 서울이라고만 했고, 여기 오게 된 사정은 인사이동이 났다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은채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경비원 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사무직이요. 어쩌다 경비원으로 왔어요? 배울 게 있어서요. 은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경비원 하면서 뭘 배워요? 지훈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람이요. 은채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갈 마시고 말했습니다. 좋은 이유네요. 뭔가 더 캐물을 것 같았는데 은채는 그냥 그 말로 끝냈습니다. 궁금하면서도 누르는 것. 지우는 그게 은채의 방식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매장에서 은채가 진상 손님을 대응하는 장면을 지훈이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반품 기간이 지난 가방을 들고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불량 아니에요? 이 솔기 봐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다가가서 보면 누가 봐도 사용 중 마모였습니다. 은채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불편하셨겠어요. 제가 잘 확인해 볼게요. 물건을 받아서 꼼꼼히 살피는 척을 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이 부분은 솔기 자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시면서 마찰로 인한 거예요. 저도 안타깝지만 반품 규정상 이건 적용이 어렵습니다. 대신 공식 수선 쪽으로 연결해 드릴 수는 있어요. 손님이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이 가격에?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규정이 있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수선 비용은 일부 브랜드 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결국 손님은 씩씩거리면서도 수선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서 은채가 숨을 한번 내쉬는 것을 지우는 봤습니다. 어깨가 잠깐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알아챘습니다. 자신이 순찰 경로를 바꾼 게 언제부터인지, 식당에 교대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은채가 말할 때 귀 기울이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지우는 경비복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본사에서 입던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웃으면서 지고 가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어느 저녁 식당에서 은채가 라면을 다 먹고 커피 믹스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나중에요? 경비원 계속할 건 아니잖아요.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회사 만들고 싶어요. 어떤 회사요?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 은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한마디가 짧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어떤 칭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좁은 식당 안에서 라면 냄비가 식어가는 동안 정지훈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고, 계속 알아가고 싶다고. 회장이 그 사실을 안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덕균 회장이 아울렛 건물 점검차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회장은 오래전부터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누가 알아보든 말든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것. 그게 한덕균 회장이 40년 동안 사업을 일군 방식이었습니다. 3층 복도를 지나다가 회장은 발을 멈췄습니다. 직원 식당 쪽 창문으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여직원 하나.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남자는 자신의 아들 정지훈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본사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경비원을 시킨 이유가 현장을 배우라는 것이었는데 배운 것이 현장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옆에 있던 본사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여직원 누구야? 비서가 잠깐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3층 여성 컬렉션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름은 박은채, 올해 25입니다. 계약직? 네. 계약 기간이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비서가 올린 보고서에는 박은채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출신, 부친 박춘삼 씨는 지병으로 투병 중, 경제적 형편은 넉넉하지 않음, 아울렛 입사 전 편의점과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이력 있음, 팀장 최 씨와 수차례 마찰이 있었으나 고객 민원 건수는 전 직원 중 최저. 회장은 그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거 골치 아프구만 아들놈이 이미 빠졌구만.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 여직원 별관 카페로 불러. 이튿날 오전 은채는 갑자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본사 관계자라는 사람이 와서 짧게 전달했습니다. 별관 카페 개인실. 지금 당장. 은채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계약 관련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팀장이 뭔가를 올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별관 카페 개인실 문을 열었을 때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은채는 잠깐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 3층 매장에서 할머니랑 같이 있던 날 복도 끝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멀었고 지금은 가까웠습니다. 노인은 은채를 보더니 말없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은채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가 2잔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 앞에 하나, 은채 자리에 하나. 박은채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대답하는 대신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은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였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10억? 은채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다시 봤습니다. 10억이 맞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줄 테니까 가져가요.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냥 사무적인 어조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훈이 곁에서 사라져요. 연락도 끊고 이 건물에도 다시 오지 말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었습니다. 은채는 테이블 위에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10억? 아버지 병원비, 집세, 앞으로의 생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황당해서였습니다. 죄송한데요. 은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랑 저 그런 사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뭘 보셨어요? 식당에서 매일 같이 밥 먹는 거.
웃는 거. 은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수표를 다시 봉투에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도로 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왜요?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노인이 처음으로 표정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눈 주변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10억이에요. 아버지 아프다면서요. 그 돈이면 압니다. 은채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아버지 치료비 다 되고도 남는다는 거 압니다. 집세도 되고 제 앞길도 뭔가 열릴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근데 저는요. 은채가 노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아버지 얼굴을 못 봐요.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뭘 가르쳤는데요? 사람이 먼저라고요.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이 커피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이가 누군지 알아요? 경비원이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집이 어떤지, 집안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물어본 적 없어요. 제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요. 노인이 은채를 가만히 봤습니다. 은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주실 정도면 엄청난 부자시겠네요? 노인이 멈췄습니다. 은채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도 아니고요. 자식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저한테도 지훈 씨한테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이걸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일하러 가겠습니다. 수표 꼭 챙겨가세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은 혼자 남은 자리에서 한동안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10억? 이걸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회장이 커피잔을 들고 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아울렛 광장. 벤치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채가 퇴근 준비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광장 벤치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없고 수행원도 없이 그냥 벤치에 앉아서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퍼 소매가 낡아서 한 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발은 오래된 운동화였습니다. 은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나치는 게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 수표를 돌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채의 발이 벤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채가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혼자 계세요? 보면 몰라요? 추우신 것 같아서요. 요즘 바람이 차거든요. 노인이 은채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그 돈 거절할 때는 냉랭하더니 가던 길 가야지. 어르신 걱정이 돼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근데도 걱정돼? 네. 노인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옆에 앉았습니다. 노인 옆에 나란히. 아까 카페에서 나올 때 봤는데 수행원이 아무도 없으시던데. 이런데 혼자 계시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되거든요. 왜요? 연세 드신 분이 혼자 계시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요. 직업병인가 봐요. 노인이 피식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히 웃었습니다. 은채는 그 옆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분수대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오래됐어요. 이 건물, 그러시겠네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세울 때부터 알지. 그럼 여기 역사를 다 알고 계시겠네요. 노인이 잠시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처음 지을 때는 논밭이었지.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처음 이 땅을 봤을 때는 풀만 자라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만드셨어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아버지가 사람이 먼저라고 가르쳤다고 했는데, 네. 그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파요? 은채가 잠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네. 좀 오래됐어요. 뭐가 아파요? 폐요. 예전에 공장 다니셨는데 거기서 얻은 병이에요. 노인이 말이 없었습니다. 은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돈은 없어도 사람한테 고개는 들고 다니라고. 그게 진짜 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돈을 거절했어요? 그 돈을 받으면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서요. 노인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 돈이면 아버지 치료도 되는데. 은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봉투를 밀어내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걸 가져가면 아버지 걱정은 덜 수 있었습니다. 집세 걱정도, 앞으로 몇 년의 불안도, 그래도 후회는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돼요. 솔직히 노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돈 받아왔다고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알거든요. 그 말 들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시 갖다 드리고 와라 하실 것 같아요. 노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광장의 분수가 물줄기를 뿜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분수 앞에서 손을 벌리고 물을 맞으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네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가 그 말에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한테요? 딸이 그러면 자랑스럽지.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코끝이 살짝 시큰거렸습니다. 잠시 후 은채가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가봐야 해서요. 혼자 괜찮으세요? 나 이 건물에서 오래 살았어. 혼자도 돼. 비서도 좀 있으면 와. 그래도요. 좀 있으면 어두워지거든요. 노인이 은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복잡한 것이 스쳤습니다. 가봐요. 짧게 말했습니다. 네. 들어가 계세요, 어르신. 은채가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위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채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건물 안 어딘가에서 비서가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보셨습니까? 한덕균이 분수대 쪽으로 멀어지는 은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봤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멍난 점퍼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이 땅이 논밭이었을 때, 그때도 회장은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낡은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일부러 입는 것이었지만
일단 지켜봐. 지훈 도련님한테는요? 말하지 마. 비서가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는 없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말이야 쉽죠. 그런데 10억짜리 수표를 눈앞에 두고도 손이 떨리면서 거절하는 사람을 회장은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을 봐왔습니다. 10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눈빛이 진짜인 사람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약간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지금 막 저 광장을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발걸음이 똑바랐습니다. 고개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은채는 유니폼을 입고 매장 진열대를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팀장한테 불필요한 보고서를 2개 더 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군말 없이 썼습니다. 계약 기간이 열흘 남았습니다. 팀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잘라버릴 수도 있었고 그냥 계약 만료로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은채는 어느 쪽이든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자리는 이미 2군데 지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대로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은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매장이 잠깐 한가한 틈에 은채는 진열장 유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달랐습니다. 보통 손님들의 발소리와는 다른 뭔가 과시하는 것 같은 또각또각 소리였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코트가 비쌌습니다. 선글라스를 실내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도 신고 있는 구두도 걸음걸이까지도 전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 둘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비서인지 지인인지는 몰라도 그 여자가 뭔가를 가리키면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이었습니다. 은채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선글라스 너머로 매장을 훑었습니다. 여기 신상 들어온 것 있어요? 네, 이번 시즌 신상 이쪽으로 입고됐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은채가 앞장섰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신상품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가방 2개, 스카프 하나. 여자는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이거 가죽 어디 거야? 이탈리아산입니다. 풀그레인 카프스킨으로. 내가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잖아. 어느 나라 공장에서 만들었냐고. 본사 생산 기준에 따라 이탈리아 협력 공장에서 제조됩니다. 됐어. 이거 다른 색상 있어? 현재 이 색상만 입고돼 있습니다. 다른 색상은 주문하시면. 주문? 내가 왜 기다려요? 있는 걸 사야지. 은채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입고된 색상은 이것뿐이라서요. 여자가 가방을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들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가격 받으면서 색상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죄송합니다. 현재 재고 상황이 됐고 저쪽 거 가져와 봐. 여자가 반대편 진열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은채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여자가 따라오다가 발이 걸렸습니다. 컵이었습니다. 직원 카운터 아래에 놓인 개인 음료 컵이었습니다. 여자의 발에 채여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여자가 은채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고객님, 제 음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매장 바닥에 개인 음료를 왜 놓고 있어요? 손님이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치긴. 기분 더럽지. 여자가 선글라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사과야? 허리는 굽혀야지. 은채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채가 다시 숙였습니다. 똑바로 눈 보고 하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다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채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순간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 귀가 울렸습니다. 발이 한 걸음 뒤로 밀렸습니다. 매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은채는 뺨에 손을 갖다 대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대리석 바닥을 짚었습니다. 여자가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서 할차.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닥에 쏟은 거 내가 핥아서 닦아? 내가 걸려 넘어질 뻔했잖아. 피눈물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이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채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어딘가에서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직원이 실수를. 사과는 이 직원한테 직접 받을 거야. 시키는 대로 해. 팀장이 은채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계약직. 고객이 왕. 내가 참아야지. 그 눈빛이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커피가 손 옆으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장 앞 모든 사람이 소리가 난 쪽을 봤습니다. 입구 쪽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다른 운동화. 언뜻 보면 그냥 길을 잘못 든 노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습니다. 그 눈이 여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대리석 바닥 위에 울렸습니다. 내 땅이고 내 건물이다. 정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적이었습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축혀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영감은. 여기 아무나 다 들어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장 입구에 경비원 넷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맨 앞에 정지훈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노인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지훈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고객분, 지금 당장 퇴장 조치해.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뭐야 이거.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요? 저 직원이 실수해서 제가. 손님. 노인이 여자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단했습니다. 이 건물 어디를 와도 사람 뺨을 때리고 바닥을 하치라고 하는 건 손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를 쓰든 내가 먼저 피해를 봤다고요. 컵이 발에 걸린 것과
사람 얼굴을 손으로 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자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영감이 뭔데 나한테 이래요. 당신 누구야? 한덕균입니다. 그 이름 석자가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의 수행원들이 먼저 굳었습니다. 한 명이 여자의 팔을 당겼습니다. 다른 한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저기. 언니, 저분이. 여자가 그때서야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 한덕균이 누구야? 수행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자 재벌 회장이에요. 소름 끼치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경비원들, 복도 쪽에 더 나타난 직원들, 매장 바깥에서 유리 너머로 보고 있는 사람들, 노인이 지훈 쪽을 봤습니다. 퇴장, 지훈이 여자 쪽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여자가 손을 뿌리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몸을 돌렸습니다. 수행원 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경비원들의 안내를 받아 매장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매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채는 아직 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였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뺨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바닥 아래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은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한덕균 회장이 은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카페에서 수표를 내밀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에 뭔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안타까움인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은채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서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채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 고개를 돌렸던 직원들,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팀장. 팀장은 구석에 서서 표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팀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팀장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아까 그 고객이 저희 매장 우수 고객이라서 제가 판단을. 최 팀장. 네. 이제 그만 퇴근해. 팀장이 굳었습니다. 예. 해고라고. 짧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팀장이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고객 응대 차원에서 길을 잃은 노인을 잡아당기고 손님한테 직원이 뺨을 맞는 걸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한 게 대처인가. 회장이 팀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게 매니저야? 그게 이 건물 직원이야?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상황이. 퇴근하라고. 회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팀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발걸음을 뗐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은채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은 제가 나중에 따로 사과하겠네.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래도.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 건물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 책임이지. 은채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지훈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객 퇴장 조치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은채를 봤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손바닥에 남은 커피 자국을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지훈과 눈을 마주치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은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채 씨,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눈에 뭔가 있었습니다. 경비복 안에 가려진 그 이상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아니요. 거짓말. 지훈이 말했습니다. 은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독하게 참고 있었던 것이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지훈이 은채 옆에 섰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나가서 좀 앉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은채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매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광장이 보였습니다. 벤치, 나무, 햇살. 지훈이 은채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무서웠죠. 경비원이 무섭냐고 묻는 건 이상하잖아요. 무서운 거랑 약한 건 달라요. 은채가 걷다가 멈췄습니다. 지훈도 멈췄습니다. 은채가 창 너머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벤치 위에 아까까지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 네. 아까 그 어르신이요. 지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은채가 창 너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분 누구신지 알죠? 지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짧게. 그러고는 다시 굳었습니다. 은채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커다란 것이 자신의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은채가 다시 광장 쪽을 봤습니다. 됐어요. 은채 씨, 지금은 됐어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훈 씨가 말하고 싶을 때 해요. 지훈이 그 옆에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그냥요. 오늘. 은채가 피식 웃었습니다. 뺨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지훈 씨 잘못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두 사람은 창 너머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벤치 위에 나무 그늘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진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지훈이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라면을 마주 놓고 앉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장이 마감된 저녁 3층 복도 끝 창가였습니다. 광장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은채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사실대로 말할게요. 은채가 지훈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한덕균 회장. 침묵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수표를 내밀던 노인. 그 눈빛. 이 건물이 자기 땅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 지훈을 보는 방식. 맞았습니다. 저는 경비원이 아니에요. 본사 전략 기획팀 대리였는데 아버지가 현장을 먼저 배우라고 여기로 보낸 거예요. 신분 밝히지 말라고 해서. 은채가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은채 씨한테 이걸 말 안 한 게 잘못됐어요. 미안합니다. 화낼 것 같아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화낼 자격은 있는 것 같아서요. 은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치고는 너무 반듯했고 말하는 방식이 달랐고 뭔가를 오래 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같이 먹던 그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보기 싫어서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던 그 눈빛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가 경비원이든 아니든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잘해준 건 맞잖아요. 지훈이 은채를 봤습니다. 화 안 나요? 진짜로. 나중에 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은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훈 씨. 네. 재벌이면 라면 좀 더 좋은 걸로 사왔어야죠. 매번 그 컵라면은 좀 아니지 않아요. 지훈이 잠깐 굳었다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은채의 계약은 정규직 전환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팀장이 나간 자리는 내부 공모로 채워졌고 은채는 새 팀장 아래서 일하게 됐습니다. 지훈은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마주 앉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은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소개할 사람 있어. 뭐? 남자야? 응. 어디 사람이야? 서울. 뭐 하는 사람이야? 은채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사 다녀. 어느 회사?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 춘삼이 전화 너머에서 잠시 조용했습니다. 은채야. 응. 사람 됐어? 은채가 웃었습니다. 응, 아빠. 됐어. 그럼 됐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박춘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됐다고 하면 됐다고 믿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지훈이 예약했습니다. 큰 식당이 아니라 조용한 곳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채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니까요. 은채는 아버지와 함께 먼저 들어갔습니다. 박춘삼은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몸이 편찮은데도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딸이 긴장하지 않도록 웃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다. 어디 쓰러지겠나? 은채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데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뒤에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검은 코트를 걸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덕균이었습니다. 은채가 회장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은채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은채가 돌아봤습니다. 춘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멈춰 있었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은채와 지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춘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덕균이?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춘삼이? 말도 안 됐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떨렸습니다. 은채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저분 알아? 춘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회장이 지훈을 보지 않고 춘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채와 지훈은 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춘삼이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회장을 봤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네. 두 마디가 전부였는데 그 안에 뭔가 엄청난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분 어떻게 알아? 춘삼이 딸을 봤습니다. 눈이 이미 촉촉했습니다.
같은 고향이야. 충청도 작은 동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이 사람이 서울 올라온 게 내가 군대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회장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게 38년 전이야. 은채와 지훈이 굳었습니다. 38년. 춘삼이 말했습니다. 내가 군대 있을 때 연락이 끊겼어. 전역하고 연락처를 찾았는데 없었어. 고향에 물어봐도 서울로 갔다는 것만 알았고 나는 그 사이에 이사를 3번 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리 잡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춘삼이 연락처를 수소문했더니 아무도 몰랐어. 고향 사람들도 나도 이사를 다녔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서울 올라올 때 춘삼이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줬잖아. 춘삼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기억하네. 평생 기억하지. 네가 쌀밥 도시락 싸줬잖아. 서울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우리 어머니가 싸준 거야. 알아. 그래서 더 기억해. 은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도 조용히 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춘삼이 말했습니다. 중간에 오해가 있었잖아. 내가 서울 온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게 덕균이 이름으로 연락이 왔다고.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동네 이름 팔고 다닌 거야. 내가 나중에 알았을 땐 이미 멀리 갔더라고.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때는 이미 연락이 안 되고 두 사람 사이에 38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고향, 형 버스 정류장의 도시락, 그리고 오해 하나가 만든 긴 단절. 춘삼이 손을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뻗었습니다. 두 노인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춘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도 굳어있던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아,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아팠어? 춘삼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가 잘 살았으면 됐지. 두 노인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채가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이 은채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며시 잡았습니다. 은채가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춘삼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이 한덕균이었어. 근데 그게 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세상에 한덕균이 한 명인 줄 알았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 위를 흘렀습니다. 미안해. 춘삼아. 내가 먼저 해야 할 말이야. 아니야. 내가 먼저 확인을 했어야 했어. 둘 다 잘못했네. 두 노인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웃었습니다. 은채가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손으로 훔쳤습니다. 지훈이 그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울어요. 안 울어요. 뺨에 뭐 묻었는데요? 은채가 지훈을 한번 흘겨봤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회장이 춘삼을 봤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은채 씨 팔 잡고 들어오더니 딸이 저렇게 컸어. 춘삼이 딸을 봤습니다. 자랑스럽고 미안하고 대견한 눈이었습니다. 잘 컸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알아. 내가 봤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춘삼이 회장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 내 건물에서 일하거든. 이 사람이. 춘삼이 은채를 봤습니다. 아울렛? 거기가 이 양반 건물이야? 은채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알았어, 아빠. 춘삼이 피식 웃다가 다시 회장을 봤습니다.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되는 거네. 그러면 좋겠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이번엔 가족하자. 춘삼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 너머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덕균아. 응.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회장이 굳었습니다. 춘삼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폐가 많이 안 좋아. 의사가 길어야 1년이래. 은채가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을 듣는 건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춘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걱정이 많았어. 내가 없어지고 나면 혼자 남을 텐데. 근데 춘삼이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봤습니다. 이 자리 보니까 좀 놓이네. 회장이 춘삼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나한테 맡겨. 내가 봐. 은채 씨,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맡기는 게 아니야. 식구가 되는 거지. 그래, 식구. 그 말이 맞네. 두 노인이 또 마주봤습니다. 38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은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아빠, 응? 배고프지 않아? 밥 먹자. 춘삼이 웃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 회장이 지훈을 봤습니다. 메뉴 시켜라. 네, 아버지. 지훈이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밥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고향 동네 얘기, 같이 뛰어다니던 농길, 여름에 시냇가에서 잡던 물고기, 작은 동네 봄가을의 냄새. 은채와 지훈은 말없이 듣다가 웃다가 또 조용해졌습니다. 밥이 식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오늘처럼 환한 날이 오래됐나 싶었습니다. 은채는 그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채야. 응.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지훈이. 알아. 어떤 면이? 은채가 웃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해. 아빠. 춘삼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가늘고 야윈 어깨. 그래도 오늘 밤만큼은 고개가 똑바로 들려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아울렛 광장의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벤치 위로 찬바람이 지나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춘삼이 입원한 것은 상견례가 있고 2달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래 진료로 버텼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집에서 쉬면서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다고, 밥도 먹을 수 있다고, 딸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채가 새벽 2시에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은채는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모은 채 기다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연락을 늦게 해야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응급실. 15분도 안 돼서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약간 찬 것 같았습니다.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 시간에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아요. 자다 갔겠죠? 자고 있었으면 오는데 더 걸렸겠죠. 은채가 잠깐 지훈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지훈 씨, 네. 아빠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진짜로. 지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이러니까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은채는 그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새벽 내내 그렇게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어렵다고.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춘삼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은채를 보더니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은채가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춘삼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말하지 마. 쉬어. 춘삼이 은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눈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눈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손을 잡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지훈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춘삼이 문 쪽을 봤습니다. 지훈을 봤습니다.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훈이 들어와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춘삼이 손을 저었습니다.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의사가 보면 혼날 일이었습니다. 은채 잘 부탁해. 그 말만 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르신. 춘삼이 다시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로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입원이 시작됐습니다. 회장이 알고 나서 조용히 병원비를 처리했습니다. 은채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됐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춘삼이는 내 친구란 걸 잊었어? 회장이 짧게 끊었습니다. 친구 아픈데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은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됐네. 그냥 춘삼이나 자주 찾아보게. 은채는 퇴근 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지훈도 자주 따라왔습니다. 회장은 일주일에 2번 낡은 점퍼를 입고 춘삼의 병실에 앉아서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고향 얘기, 논밭 얘기, 버스 정류장 얘기, 도시락 얘기. 춘삼은 그 시간이 좋다고 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그 시간만큼은 괜찮다고. 어느 날 춘삼이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응, 아빠. 나 이제 별로 안 무서워. 뭐가? 가는 게. 은채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겁나는 게 줄었다는 거야. 네가 혼자 남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춘삼이 창 쪽을 봤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잖아. 은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덕균이도 있고 지훈이도 있고 네 옆에 사람이 생겼어. 아빠도 있어. 나야 곧 가야지. 그런 말하지 마. 춘삼이 은채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아빠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응. 네가 지금 행복해? 은채가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행복. 쉽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고 앞일이 다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늘 은채 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응, 아빠. 행복해. 춘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춘삼이 눈을 감은 것은 그로부터 3주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은채와 지훈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도 왔습니다. 4사람이 병실 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춘삼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고 은채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춘삼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천천히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새벽 5시 창 너머로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춘삼의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로 한동안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지훈이 옆에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이 춘삼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가, 춘삼아.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은채의 뜻이었습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지 않다고. 회장이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은채는 그룹 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훈의 추천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렛 매장에서 은채가 처리한 고객 민원 건수와 직원 갈등 조율 사례가 본사 인사팀 눈에 띈 것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팀장이 아무도 못한 것들을 조용히 해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사 고객 경험팀. 은채가 처음 배정받은 자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은채는 유니폼 대신 재킷을 입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은채가 처음 올린 기획안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갑질 신고 제도였습니다. 고객이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직원이 즉시 응대를 중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법무팀과 인사팀이 함께 검토하고 해당 고객은 경고 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원들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자고요? 네. 은채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그룹 전 매장에서 지난 1년간 고객으로부터 직원이 폭언 또는 신체 접촉 피해를 입은 건수가 230건입니다. 이 중 공식 신고로 이어진 건 5건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참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직원이 버텨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직원은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떠나요. 좋은 사람부터 먼저 떠납니다. 회사가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회장이 상석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계속했습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원도 사람입니다. 그 2가지가 충돌할 때 회사가 어느 쪽에 서는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임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출의 영향이 갑질 고객 1명 지키느라 직원 10명 잃으면 매출에 더 영향이 큽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올려. 그 한마디였습니다. 갑질 신고 제도가 그룹 전 계열사에 도입됐습니다. 2번째 기획안은 무료 급식소 사업이었습니다. 그룹이 보유한 건물 1층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익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들이 더 조용했습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매장에서 길을 잃으신 어르신 한 분 때문이었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셨고 가족이 찾을 때까지 혼자 계셨어요. 은채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서울 시내 독거노인 비율이 23%입니다.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못 드시는 어르신이 이 숫자의 절반이에요. 우리 그룹 건물이 서울 시내에 12곳이고 그중 유휴 공간이 있는 곳이 7곳입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그룹 사업이랑 어떤 연관이 없어도 됩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회장이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행해. 두 번째 사업도 통과됐습니다. 그해 봄 아울렛 1층 한쪽에 작은 급식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판식 날 은채가 회장 옆에 섰습니다. 회장이 은채를 봤습니다. 춘삼이가 봐야 하는데 은채가 웃었습니다. 보고 있을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판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늘봄 급식소. 이름은 은채가 직접 지었습니다. 늘 봄 같은 곳이면 좋겠다고. 현판식이 끝나고 은채가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은채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밥을 퍼드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 은채가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어르신이 자리에 앉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복 받을 거야. 은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던 할머니가 매장에서 나가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복 받을 거야. 진짜로. 은채는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르신께 밥을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급식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점심 평균 80명의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생겼습니다. 인근 회사 직원들이 퇴근 후 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은채가 설계한 것보다 커졌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됩니다. 본사에서 은채의 직급이 올랐습니다. 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부장이 됐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건 한 건 낸 것이 쌓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은채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사 자리 생겼어요. 은채가 회장을 봤습니다. 저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야. 이사는 좀 하기 싫어요? 은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맞아. 그래서 하는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안 부담스러운 자리는 크지 않은 자리야. 크고 싶으면 부담스러워야지. 은채가 회장을 봤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썼습니다. 회장이 잠깐 굳었다가 표정이 풀렸습니다. 왜? 감사합니다. 뭐가? 그냥요. 다요.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필요 없어. 그냥 일 잘해. 네.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또 왜? 이사할게요.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낡은 점퍼를 입고 광장 벤치에 앉아있던 그 노인의 웃음과 같았습니다. 은채는 그게 좋았습니다. 지훈과의 결혼식은 봄에 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은채는 혼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건물 밖 광장이었습니다. 벤치 앞에 섰습니다. 나무에 새 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연초록이었습니다. 은채가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 됐어? 그러면 은채가 대답했겠죠. 응, 아빠. 됐어. 그럼 됐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벤치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은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와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말없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올 것 같아서요. 지훈이 은채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비밀.
지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봄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분수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 네. 라면 생각나요? 지훈이 잠깐 은채를 봤습니다. 무슨 라면요? 식당에서 처음 먹었던 거요. 컵라면. 생각나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 끓였을 것 같아요. 은채가 웃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더 일찍 솔직하게 말했겠죠. 경비원 아니라고. 그럼 저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벤치 위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채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네. 두 사람이 광장을 걸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은채가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벤치, 나무, 봄 햇살, 아무도 없는 벤치가 빛을 받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은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게요, 아빠.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광장에 봄이 가득했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